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납부액이 20조 원을 넘기며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 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를 위한 것인데 이를 이용해 카드사가 수수료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카드 납부 금액은 2017년 10조 규모에서 2배가량 뛰었으며 이와 더불어 수수료 역시 2배 이상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수수료를 적용하며 이를 부담하는 국세청, 즉 국가재정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국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2년 전 숨진 교사와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2년 전 초임 교사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숨진 교사가 재직 당시와 입대 후까지 학부모 민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업 중 커터칼에 손이 베어 다친 사고에 대해 입대 이후까지 민원이 계속되며 매달 50만 원씩 8달간 지급한 것이 파악됐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이미 학교안전공제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지만 학부모가 직접 악성 민원을 통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교사 2명이 숨진 사건 당시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되며 추가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세계면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59%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1125명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2위와는 47%포인트 차이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4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CC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앞서 나가며 공화당 고액 기부자 사이에서 대한 부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오는 27일 공화당의 2차 대선 후보 토론이 예정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가 굳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전부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인천 날씨는 최고 기온이 25도, 최저 기온이 19도로 6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최저 기온이 2도가량 낮은 비교적 선선한 하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을비가 내리며 늦더위는 물러가지만 강한 바람이 동반될 예정이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을 전망이니 외출 시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를 선사하기도 하죠. 수많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볼까요? 책갈피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의 책갈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에 대한 동경과 열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주 탐험이나 시간여행, 평행우주 등 과학적 사실에 상상력이 더해진 여러 작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죠. 오늘 소개할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공상과학 장르와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세상 너머의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2020년 말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도 했죠. 이제 더는 낯설지 않은 단어 메타버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용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리 삶에 갑작스레 파고든 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단 걸 알고 계셨나요? 데이식스의 그렇게 너에게 도착하였다 듣고 와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2년)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스는 스노크래시라는 장편 SF 소설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타버스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 작품엔 히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접속합니다. 그런데 이 가상공간 속에서는 현실의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노크래시라는 마약이 존재했죠. 히로가 이 약의 배후와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랍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줬어요. 스노크래시를 읽은 구글의 창립자는 세계 최초의 영상지도 서비스인 구글어스를 개발했고 온라인 가상현실 세컨드 라이프를 만든 린드맵의 CEO도 이 소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죠. 세계적인 개발자와 경영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작품이 없었다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언택트 시대에 잠깐 불어온 바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노크래시와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단 건 분명한 사실이죠. 가끔씩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상상력이 현실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B2B의 마이레이디 들으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책갈피가 모여 한 권의 책이 될 때까지 밑줄치고 싶은 이야기들만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정, 보도의 양정모, 기술의 박소윤, 진행의 전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